쌤들의 봄?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 자, 안녕하세요. 1학년 12반 우리 24명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이렇게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 코로나로 연기된 개학 동안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선생님 얼굴을 공개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준비사항 중에서 첫 번째, 대입이 목표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다면 어떤 방향으로 내신과 수능을 준비해야 할지 간략하게 전체적인 체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계속 더 만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그 이후에 선생님이 그럼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 과목에선 여러분들이 국어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는지를 기초 강의 3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반만을 위한 강의는 이 오리엔테이션 2탄입니다. 여기서 지난 대입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촬영은 우리 1학년 12반 교실, 처음으로 촬영을 우리 학교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가 우리 반 칠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시다. 꾹! 여러분, 좌측이 보이시나요? 언제 말해도 어색하지 않고 늘 기쁜 말. 1학년 12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여기 선생님 그림 있죠? 선생님 국어쌤입니다. 4단계로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 소개. 두 번째, 학급생활. 세 번째, 추천활동. 네 번째, 학부모님께 드리는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 소개입니다. 이미 여러분께 얼굴도 공개했고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이 영상을 꼭 보고 얼굴을 익히고 대내 전두엽에 우명수라는 이름을 각인해 두십시오. 전화번호는 부모님과 여러분들께 공개했습니다. 대신 이건 선생님의 사생활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함부로 유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방과 후의 연락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요? 뭐 게임 메시지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 근데 어떤 경우는 좋아요? 선생님 상담 신청하고 싶어요. 선생님 고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자, 선생님 자리는 여러분들 안양고 별관 3층 1학년 교무실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줄줄 읽진 않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걸 꼭 설명할게요. 친구들을 만나는 시기도 늦춰져서 조금 불안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4월 달에 개학해서 차근차근 선생님과 하나 되는 12반에서 즐겁게 1년을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 이름도 늘 정하는 게 있습니다. 너, 나, 들이라고 합니다. 너니 나니 하면서 함께 정겹게 지내는 사이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두 가지 방향을 삼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을 향해 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로를 찾은 친구들도 있고 못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꿈이 없어도 하나하나 알아보는 과정, 그 꿈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면 됩니다. 꿈이 명확한 친구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과 함께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항상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존재하는 나를 더 아름답게 가꾸려면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장점은 기르고 단점은 고쳐야겠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대신 실수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거나 누군가가 발견해 준다면 그거를 막 화를 내거나 고깝게 듣지 말고 바꾸고 반성해 가면서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소중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또 같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누고 배려하는 12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학급 생활입니다. 학급 생활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1인 1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에서 서기, 출석부 관리하는 친구, 1인 1역할, 휴대전화 도우미, 휴대폰을 아침에 걷어서 가져가는, 그리고 저녁 때 나눠줄 때 가져오는, 그리고 가정통신문, 그리고 분리수거 도우미, 이런 도우미들을 뽑아서 1인 1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학급 청소를 담당한 클린 스페셜리스트를 나눠서 각 구역별로 선생님이 지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열심히 수행하고 성실히 했을 때 선생님이 생기부에도 반영해 주고 여러분들께 지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세요. 조례 종례도 수업의 하나입니다. 조례 종례 때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정숙해 주고 자리에 잘 앉아서 조례와 종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종례 때는 다른 반 친한 친구들이 와서 여기 막 창문 곁에 기웃기웃 거릴 텐데 선생님 그거 절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종례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우리 반의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 다른 반의 친구들이 있다면 얘기해주고, 조례 종례도 우리 담임 선생님은 수업이니까 저기 딴 데 가서 기다려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자, 학급생활 세 번째, 선생님이 중요시하는 겁니다. 공동생활입니다. 여러분, 학교와 학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요, 학교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과 지식을 가르치고 학원도 수업을 통해서 교과 지식을 가르치죠. 그런데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교는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올바른 사람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게 가장 큰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잘 살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학교밖에 없죠. 학교가 지금 없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또래, 그리고 서로 성격과 개성도 다른 이런 친구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가장 큰 공간이 학교입니다.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고등학생이죠?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미숙하게 실수를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실수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실수를 한 다음에 발견하게 됐을 때, 선생님이 조언을 줬을 때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단점은 개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네 번째는 상담인데요. 상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진학 관련 상담이나 개인적인 진짜 중요한 상담이 있다면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상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는 1학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상담 날짜는 우리 개학하고 나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생님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나눔과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12반 생활할 때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걸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다 보면 내게 공부가 중요하다 싶으면 열심히 할 겁니다.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남들과 잘 지내고 모난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다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진짜요? 되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죠? 사회에서도 그런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올려주는 영상, 여기 다뤄놓는 거, 요걸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타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항상 특이한 케이스가 많이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는 통계 그리고 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니 여러분들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해서 아껴주고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할 품성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3개예요. 첫 번째, 예의를 잘 지켜주세요. 예의, 우더른에 대한 예의, 그리고 우더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후배들, 그리고 어린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항상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실수할 때면 선생님 또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 첫 번째 포인트를 함께 공유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칙을 잘 지켜주세요. 물론 교칙 중에는 이거 이상한데 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지켜야지 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규칙이 있을지라도 일단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선생님과 소통해서 또 학급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정해진 규칙은 여러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바꿀 수 있되 정해져 있는 규칙을 지켜주는 것. 세 번째는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는 자신의 인격의 반영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을 곱게 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뀝니다. 말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어떤 점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씨발, 존나 이것 좀 적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씨발 존나는 many much의 뜻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바뀔까요? 그 의미로? 그렇다면 버스에서나 우더른이랑 얘기를 할 때도 씨발 존나 재밌어요. 존나 맛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요, 이게 욕설로서 바뀌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 욕을 쓰는 사람은 남들이 눈치를 주게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욕을 절대 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옛날 교육에서는요, 욕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요, 욕을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별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어른들도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도 친구들 만나면 아이 개새끼 오랜만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적 공간의 경우예요. 친구와 나, 친한 친구 간의 욕은 친밀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있는데도 씨발 존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는 거. 그래 놓고서도 죄송해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씨발 존나가 many much의 뜻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마다 뭐야 또야? 아유 좀 이해해 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을 진짜 많이 쓰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좀 바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잘 생각해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해봅시다. 선생님, 국어 선생님입니다. 알죠? 추천 활동도 있습니다. 추천 활동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위해서나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예시를 쭉 적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를 여러분들 자료를 집에서 보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하나씩 더 첨가해봐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여기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유념해서 살펴봐 주실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읽어보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12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12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셔.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지? 근데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가장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을 때가 많을 거야. 근데 잔소리가 많은 이유는 왠 줄 알아? 부모님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물론 집마다 그 표현 방식은 다르실 거야. 선생님도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보호자로서 우리 24명 친구들을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과 선생님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잘못되는 길을 못 보시겠는 거야. 학원도 잘 다녔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기에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잔소리가 많이 늘어나겠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 편이 돼주실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다를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나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훈계하거나 따뜻한 조언을 건넬 때도 있을 거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길 바래. 그런 기준에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4명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선생님 새끼들이야. 내 새끼들이니까 1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겪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더 슬기롭게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거야. 여러분도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어. 자, 이만 줄일게. 오늘은 여기까지.